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영 행여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GNI 국민 총소득이죠. 국민 총소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영주 자격부터 E7 비자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게 GNI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에서 이제 어떤 비자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GNI 국민 총소득이 있고요. Gross National Income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월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소득을 판단할 때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모든 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취업비자, 취업비자인 E1부터 E7 비자, 뭐 E9, E10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 비자인 F2, 그리고 영주 자격인 F5. 그 F5 중에서는 몇 가지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오늘은 E7-1 비자, E7-2에서 E7-4 비자, F27, F271. F271은 배우자입니다. F27 비자의 배우자, 그다음에 F299 비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원칙적으로는 F112인데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는 또 F299도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F51 일반 영주 자격, 일반 영주 자격, F510 국내 석사 또는 이공계 학사, F515 국내 박사,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의 총 인원이 몇 명이냐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제 7,840명이 됐네요. 7,840명. 자,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곧 8,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데에는 없는 강의, 이제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와 같이 오늘 최저 자격별 소득을 2022년도 기준이니까요. 현재 2023년도에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들은 E7-1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특정활동 비자는 E7 비자 중에 E7 1, 2, 3, 4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E7 요즘에 문의가 E7 S1과 E7 S2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시는데 예, 그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E7 1, 2, 3, 4에 관련돼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칙적으로 E7-1 비자는 올해 3월에 이제 Bank of Korea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도 잠정 GNI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그런데 지금 작년 2021년도, 2022년도 이게 너무나 많이 올라서 출입국에서는 동일하게 다 7월 달 2023년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 GNI 2022년도 GNI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유튜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E7-1 비자가 적용될 그리고 모든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국민 총소득의 금액은 4,248만 7천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4,250만 원. 42.5 million 원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쉽다. 그래서 4,250만 원 정도다. 그러면 E7-1 비자를 신청할 때는 GNI 80%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느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3,398만 6,600원이거든요. 근데 기억하기로는 3,400만 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E72하고 E74는 기본적으로 월 최저 임금 이상이 됩니다. 자, 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월 최저임금 하기 전에 시급이 9,620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9시간 곱하기 12달 12를 곱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계산을 해봐야 되나요? 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2,412만 6,960원이다. 그래서 2,42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2,412만 6,960원이 이제 월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야 된다. 다만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가 있냐면 그 E73 중에 이제 선박 용접이라든가 그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GNI 80%를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E72에서 E74는 월 최저임금 이상이다. 그래서 1년에 2,412만 6,960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자, GNI는 얼마다? 4,250만 원 정도다. 2022년도 GNI가. 그래서 80%로 적용하는 거는 3,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E7, 2, 4의 월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자, 2,412만 6,960원. 다만 E7 3 중에 선박 용접이라든가 페인트 칠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GNI 80%인 3,4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F27 비자와 F71 그리고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F27 비자는 1번부터 5번까지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F7 비자에 설명해 놓은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자, 이전에 E7-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 E7-1 비자 연장 요건은 또 GNI 80% 이게 얼마나 그랬죠? GNI 80%? 그렇죠. 3,4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요거 연장 요건 플러스 F27 점수 요건인 80점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요건인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E7-1 비자 원래는 E7-1 비자 E1부터 E7-1 비자가 를 가지고 있어서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만약에 이게 4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3년을 있어야 되고 그 3년 있을 때는 자, 여기에 있는 조건 E7-1이면은 GNI 80%, E1 비자냐면 교수 비자 또는 E2 원어민 비자, E3 리서처 비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의 금액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F27 비자뿐만 아니고 F27의 비자의 배우자는 F112고 그 다음에 F112에서 F2 the 71으로 하려면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F1 비자 F7 비자의 배우자가 F112 또는 F271을 갔는데 F271으로 변경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조건은 F2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GNI 한 배 소득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수가 80점 이상해야 된다. 그래서 F7 비자를 F71 배우자가 F71을 비자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연장할 때 필요한 조건은 요거 주최료자인 F7 비자가 전년도 소득이 GNI 1배. GNI 1배는 얼마다 그랬죠? 제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GNI 1배 소득은 얼마냐? GNI 1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얼마? 예. 4,248만 7천원인데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다? 네. 4,250만 원 정도 된다. 4,250만 원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F7 비자 처음에 비자 변경할 때 배우자가 F1 12로 있었다. 그 다음에 F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점 플러스 GNI 1배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도 F7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 GNI 1배 소득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4,250만 원이다. 자, F299. 자, F299은 두 가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E1부터 E7 1, 2, 3, 4 다 똑같습니다. 1, 2, 3, 4 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1 문화예술 D5부터 D9 비자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비자인 사람이 F299로 비자를 변경할 때 첫 번째는 본인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족이 같이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본인이 혼자 하는 경우에는 자, 원칙은 월 최저 임금의 12배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얼마나 그랬죠, 제가? 그렇죠. 2,412만 6,960원 이상이면 된다. 그런데 일부 비자 중에 근무처를 변경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E74, 다음에 E723 중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얼마다? 월 최저임금의 몇 배? 18배. 그래서 얼마다? 예. 3,619만 440원이기 때문에 3,620만 원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E74 비자에서 F299로 혼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전년도 3,62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이제 E1부터 E71 비자 또 D1부터 D9 비자까지는 월 최저임금의 12배인 2,412만 6,960원이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배우자도 같이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인 경우 원칙은 GNI 1배 소득, GNI 1배면 얼마죠? 자, 4,250만 원 이상이다. 4,250만 원 이상이다. 가족이 신청할 때. 그런데 이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 일반적으로 E74가 일반적인데 그 경우에는 GNI의 매요 1.5배다. 자, GNI 1.5배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GNI 1.5배는 얼마라고요? 네, 6,373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억하실 때 6,37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중요한 건 배우자가 F3로 있을 때 같이 신청해야 F299 비자가 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들 5년 그리고 안에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전년도 소득이 6,37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부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F5의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때 자, 이 두 가지는 GNI의 2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F510과 F550는 GNI
이제 한 배 소득이 필요하다. 자, 2022년도 GNI가 얼마라 그랬죠? 한 배는 4,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자, F501 일반 영주 자격과 F516, F516은 F2 7 비자로 3년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얼마냐? GNI 2배 소득은 정확하게 얼마냐? 8,497만 4천 원. 이제 외우기 편하게끔 8,500만 원 있어야 된다. 8,500만 원 있어야 된다. 이렇게 GNI 2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F510, 그다음에 F515. F510은 뭐죠?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인 사람이 GNI 한 배 4천 얼마요? 250만 원 이상. 그다음에 F515 국내 박사도 똑같습니다. 국내 박사도 이제 4,250만 원 이상. 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기간 계산, 제가 이번에 기간 계산에 관련돼서 별도로 또 올린 것들이 있잖아요. 기간 계산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간 계산을 할 때 이 부분이 잘못 계산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F299 비자를 변경을 할 때 기간은 자, D1 그다음에 D5 뉴스 커버리지부터 개인 사업자 D9, E1부터 E7 비자, 이 비자군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자군 안에서는 비자를 변경했다. 이 D9에서 E7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 인정이 되는데 중간에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직 비자인 D1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 E7 여기 있는 비자로 변경한 이후 이전은 다 리셋이 된다. 제가 설명해 드렸고, 자, 영주 자격에는 F5 비자 신청을 할 때 F5 1 5년, 다 F5 10 3년, 그 다음에 F5 15 1년인데 이 기간들이 1년에 90일 이상 해외 나가 있거나 그다음에 1년 합해서 180일 이상 해외 나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후에 다 기간이 리셋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받은 연락이 이겁니다. F510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F510 3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리셋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한 문제. 자, 에피캅을 제가 항상 설명해 드렸죠. 에피캅. 그래서 eligibility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그다음에 기간, 소득. 오늘 소득을 대해 설명했잖아요. 이전에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eligibility 신청할 수 있는 비자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orean language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그 다음에 학위가 F5, 10과 15는 필요하죠. 그래서 에피카프를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득에 관련돼서 설명해 드렸지만 꼭 이전에 올려드린 기간에 대한 계산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을 다 맞춰놨는데 기간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셋돼서 기간을 5년을 맞추거나 3년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전화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불이익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설명해줬던 에피카프 그리고 전문가인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제서 사무소와 연락을 하시고 뭔가를 진행하세요. 이미 진행해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체류 자격별 소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특정활동 비자의 전문 취업 비자인 E7-1, E7-2부터 E7-4까지 그리고 F2-7과 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F2-71에 대한 요건 그리고 F2-99에 신청할 때 혼자 신청할 때 아니면 배우자랑 같이 신청할 때 F5-1 일반 영주 자격 또 F5-10과 국내 이공계 학사 그리고 국내 석사 또 F5-15 국내 박사에 관련된 소득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7,840명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GNI 국민총소득에 관련돼서 E7-1부터 F5-15 비자까지 영주 자격까지 총망라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준비하는 기간 또 지침에 맞게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010-6383 3078 미스터 장 디자인 코리아 장만익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에 대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충분하게 논의하거나 얘기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이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한 가지를 빠뜨려 먹었네. 한 가지. 자,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건데 자, F2R 있죠. F2R의 연장 요건 그리고 비자를 신청하는 요건이 도대체 앞으로 얼마가 돼야 되느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4,248만 7천원 기준으로 해서 GNI 70%는 얼마냐? GNI 70%는 얼마냐? 자,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얼마냐? 2,974만 90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할 때, 비자 변경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되겠죠. 네, 이상 디자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정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